삼상 동기발전기에서 회전 계좌형이 많이 채택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고 계좌가 회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기기를 그려보면 고정자가 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이때 고정자 같은 경우, 즉 동기발전기에서는 고정자에는 전압이 보통 교류 11kV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를 보시게 되면 계좌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때 계좌에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계좌권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계좌권선에는 일반적으로 직류 125에서 250V의 전압을 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좌를 회전하는 이유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 즉 기계적인 측면과 전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계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게 철입니다. 철. 대부분 철심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 전기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철이 더 튼튼하겠죠. 즉 계좌를 회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자에는 지금 도체가 총 6개인 거죠. L1, L2, L3. 그 다음에 중성점 하게 되면 총 여기에서는 이제 4가닥의 선이 나오게 됩니다. L1, L2, L3. 그 다음에 중성선. 그리고 이 계좌에서는 지금 전선이 2가닥이죠. P, N 이렇게 2가닥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2가닥을 회전하는 것이 4가닥을 회전하는 것보다 더 구조적으로 간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기에서 기계적인 측면을 보면 이 계좌가 철의 분포가 많기 때문에 튼튼하고, 그 다음에 2가닥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으로 간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고정자, 즉 전기자 같은 경우에는 교류 11kV의 높은 전압이고요. 얘는 직류 커봐야 250V의 낮은 전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전압을 회전하는 것이 절연상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좌를 회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1번. 회전 계좌형이 많이 채택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분포권이나 단절권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었다. 즉 우리가 고조파를 제거하는 것과 계좌를 회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회전 전기자형에 비해 결선 구조가 간단하다. 그죠? 전기자는 4가닥이고 계좌는 2가닥이다라고 했죠. 세 번째, 회전 전기자형에 비해 적은 수의 슬립링과 브러쉬가 필요하다. 맞죠? 왜? 전기자는 4가닥이고 계좌는 2가닥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계좌회로가 직류 저압이므로 절연에 용이하고 소모 전력이 적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4번도 맞는 내용이다. 1번에서는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포권이라든가 또는 단절권을 사용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Y결선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동기발전기를 Y결선을 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크게 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선간전압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코일에 걸리는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배 작다는 얘기죠. 그럼 전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절연에 유리하고 또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전압이 낮음으로 코로나에 의한 권선열애를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델타 결선 내에 3고조파 전류가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또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Y결선 같은 경우에는 3고조파 전류가 외부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고요. 세 번째,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뭐냐면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 이상전압 내습 시 대지로 방전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고장을 신속히 감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상전압에 대한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발전기를 Y 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로 다시 넘어가서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살펴보면 네 번째,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하여 출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돌극형 동기발전기의 직축과 횡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돌극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 계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돌극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직축에 관한 것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직축에 관한 동기 리액턴스를 우리는 XD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횡축에 관한 동기 리액턴스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를 XQ라고 쓸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게 되면 횡축은 계자권선의 자속축과 전기각으로 90도가 차이가 난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N극, 요게 S극이다 라고 하면 자속은 이렇게 나가겠죠. 그쵸? 얘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횡축은 계자권선의 자속과 어떻게 해요?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횡축 방향의 공극의 길이가 직축 방향의 공극 길이보다 크다. 횡축에 대한 공극은 이만큼인 거고요. 직축에 대한 공극은 이만큼인 거죠. 즉 횡축에 대한 공극이 훨씬 더 크죠. 직축보다.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횡축 동기 리액턴스가 직축 동기 리액턴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축 동기 리액턴스와 횡축 동기 리액턴스를 비교해보면 이 직축이 더 크다입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네 번째, 횡축 동기 리액턴스는 횡축 자화 리액턴스와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의 합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출력전압의 주파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는가? 이 동기발전기는 동기속도로 회전하죠. 동기속도에 관한 식 NS는 공식에 의해서 P분의 120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이 주파수가 얼마냐 이거죠. 그럼 주파수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F는 120분의 NSP라고 쓸 수 있겠죠.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3번에서 그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상 4극 60Hz의 동기발전기에서 회전자의 주변 속도는 단 회전자의 지름은 1m이며 파이는 3으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원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이 원의 지름을 D다 라고 한다면 자, 얘가 초당 한 바퀴를 돈다 라고 했을 때 속도 V다 라고 하는 것은 파이 T라고 쓸 수 있어요. 얘가 초당 한 바퀴를 돈다.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근데 얘가 초당 N 바퀴를 돈다 그러면 얘를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이 주변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쓰게 되면 파이 D. 자, 얘는 초당 회전수니까 P분의 2F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파이라고 하는 건 3이다 라고 하라 라고 했고요. 회전자의 지름은 1이니까 곱하기 1 곱하기 극수는 4극 2 곱하기 주파수가 60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90m per sec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상 12극 동기발전기의 총 슬로스가 72개일 때 권선의 기본파에 대한 분포권 계수는 여기에서 분포권 계수 KD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인 2 n분의 파이 똑같이 위에도 사인 2 n분의 파이. 자, 이때 분모에 여기에 Q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Q라고 하는 것은 매극, 매상 슬로스를 뜻합니다. 매극, 극수는 12극, 상수는 3상이니까 3분의 슬로스가 72 되겠죠. 그럼 Q값이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분포권 계수에 대한 식에 대입을 해보면 Q가 2라고요. 2 곱하기 사인 여기는 3 2잖아요. 그죠? 3 2 6 이 12분의 파이 되네요.
그렇게 되나요? 1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사인 3이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약 0.96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극 슬로스 90인 3상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코일을 감을 때 상 유기기 전력의 제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전기자 코일의 두 변이 1번 슬롯과 몇 번 슬롯에 감겨 있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이 단절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다. 단절권, 그쵸? 단절권 계수 KP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5고조파를 제거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5고조파에 대한 단절권 계수는 사인 2분의 5 베타 파이가 되겠죠.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 베타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극간격 분의 코일 간격이 됩니다. 그럼 극간격은 지금 6극의 슬로스가 90개예요. 그럼 얘는 극간격은 90을 뭘로 나누면 돼요? 6으로 나누면 돼요. 6극 슬롯이 90개. 그럼 15 나오나요? 15예요. 15. 그쵸? 그러면 코일 간격을 계산해보자. 자, 그럼 얘가 사인의 값이 사인 세타 이퀄 0 되려면 이 세타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 파이, 2파이, 3파이, 점점점 이렇게 되면 사인의 함수가 0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베타 값은 1에 가까우면서 다시 베타 값은 1에 가까우면서 왜냐하면 베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기기 전력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즉 베타 값이 1에 가까우면서 이 5구조파에 대한 값이 0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1, 2, 3, 4가 되는 이 베타 값은 5분의 2. 그렇죠? 여기다가 5분의 2 하게 되면 파이가 나와요. 그럼 요거에 2배 하게 되면 5분의 4 이렇게 되죠. 3배 하게 되면 5분의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베타 값은 1보다 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1에 제일 가까운 것은 5분의 4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15분의 어떠한 x의 값이 5분의 4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5분의 4가 되게 여기 3배네. 그죠? 그럼 얘도 3배가 돼. x 값은 얼마 하면 돼요? 12가 된다고요. 그럼 이 12라고 하는 것은 나온 슬롯 번호에서 들어간 슬롯 번호를 빼주시면 돼요. 들어간 게 뭐예요? 1번 슬롯에서 들어가서 어디에서? 13번 슬롯에서 나와야지 13 빼기 1 해서 얘가 12가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코일 간격이 1번에서 들어가서 13에서 나와야지 간격이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13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류기의 고정자 권선의 유기기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교류기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 발전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동기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 2다라고 하는 것은 4.44 F N 파이 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이다라고 하는 것은 코일에 감긴 권선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때 동기 발전기는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하겠죠. P분의 120F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유기 기전력과 다른 항들에 대한 어떤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 기전력은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파수와 얘네들을 보게 되면 주파수는 동기 속도와 비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주파수가, 아니, 동기 속도가 일정하다면 주파수는 극수와 또 비례합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관계를 이와 같이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겠다. 그러면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유기기전력은 고정자 주파수에 비례한다. 유기기전력은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두 번째, 유기기전력은 회전작의 동기 속도에 비례합니다. 맞죠? 세 번째, 유기기전력은 고정자 극수에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비례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네요. 네 번째, 유기기전력은 공극 자속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유기기전력은 자속에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급 회전 속도 1000rpm인 삼상 동기발전기가 Y개선을 운전하고 있을 때 발전기 단자 전압의 시력값은 단 발전기의 극당 자속은 0.2, 권선수 100, 권선계수 0.6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기기전력, 한 상의 유기기전력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E 파이 Fn 파이 M의 KW라고 쓸 수 있겠다. 이것은 최대값입니다. 그럼 이 최대값을 뭘로? 루트 2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한 상의 유기기전력의 시력값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발전기 단자 전압의 시력값이잖아요. 즉 선간전압을 의미하는 거죠. 즉 선간전압은 Y개선에서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겠다. 그럼 V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2의 2 파이 Fn 파이 M의 KW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예로부터 2를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2입니다. 거기다 루트 3을 곱하면 여긴 루트 6 되겠죠. 파이의 주파수, 우리 주파수 구해야 되겠네요. 주파수. 자,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럼 주파수 F다라고 하는 것은 120분의 NSP라고 쓸 수 있어요. 그대로 주파수 대신에 120 NS 10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극수 6급. 자, N은 코일에 감긴 횟수, 권선수를 의미하죠. 100 곱하기 최대 자속 0.2 곱하기 권선계수 0.65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그 값이 650 루트 6 파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금 전류가 느리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상 전류, 즉 LVI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발전기에서 LVI일 경우, 즉 전류가 90도 느릴 경우는 감자작용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에 감자작용을 받는다가 되겠습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저항을 R, 반작용 리액턴스 X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 하면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동기 임피던스 GS다라고 하는 것은 RA 플러스 J의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플러스 누설 리액턴스 X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동기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루트 저항의 제곱, 즉 RA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XA 플러스 XL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관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단락비다라고 하는 것은 전격전류분의 단락전류 또한 IFS분의 IFN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격전류가 같은 삼상단락전류가 흐를 때 필요한 계자전류분의 무부하에서 전격전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자전류의 비로 우리가 단락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시험으로 보면 이 개방시험, 즉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철손, 기계손을 알 수 있고요. 단락회로 시험을 통해서 동기 임피던스, 동기 리액턴스, 동손을 알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개방회로 시험, 즉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단락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3번의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여자 전류가 유관표에 대한 한 상의 유기기 전력이 600V이고 삼상 단락 전류는 15A이다.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면 동기 발전기는 항상 Y결선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한 상의 유기기 전력이 600V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전압이 600V이다. 이런 얘기고 삼상 단락 전류는 여기서 단락이 생겼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15A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한 상분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다. 이거 한 상만 그리겠다 이거예요. 한 상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이 전압은 지금 600V가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5A가 되고 여기에 동기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거 GS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 GS다라고 하는 것은 단락 전류 IS분의 여기에 한 상에서의 유기기 되는 유기기 전력 E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15분의 600 하시면 45m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40옴 2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전압 6000V, 전격 용량 3000, 루트 3 kVA, 전격 주파수 60Hz의 Y결선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여자 전류 300A에서 무부하 단자 전압 6000V이고 단락 전류가 600A일 때 이 발전기의 단락비는 여기서 주어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필요 없는 조건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럼 단락비 K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분의 이 단락 전류 IS 이게 단락비입니다. 그러면 단락 전류가 600A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전격 전류만 구하면 된다. 그럼 전격 전류 IN은 3상이니까 루트 3 V분의 P 되겠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3 곱하기 전압 6000V 되고요. 용량 3000 루트 3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 똑같이 루트 3 0 3개 0 3개 3000을 6으로 나누면 500A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된다. 전격 전류 500A, 단락 전류 600A. 그럼 1.2라고 하는 단락비가 나오더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전격 전압은 6600V, 전격 전류는 240A이다. 이 발전기 계좌 전류가 100A일 때 부하 단자 전압이 6600V이고 삼상 단락 전류는 300A이다. 이 발전기의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릴 때 필요한 계좌 전류의 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단락비에 관련된 거죠. 단락비 K다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라고 쓸 수 있고요. 또는 IFN분의 IF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IFN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삼상 단락 후에 이때 전류가, 이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가 되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예요. 그 다음에 IFS다 라고 하는 것은 무부하시, 즉 개방시 이 단자 전압이 전격 전압과 같은데 필요한 계좌 전류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를 삼상 단락 시켜놓고 이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와 같을 때 계좌 전류가 분모이고요. 분자는
무부하 시, 개방 시 단자전압이 전격전압과 같을 때 필요한 계좌전류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단락전류를 흘릴 때 필요한 계좌전류, 즉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구하라. 그럼 여기에서 자, 전격전류는 240, 얘가 240이라는 얘기고요. 삼상 단락전류가 300이라는 얘기가 30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개방 시 전격 전압이 됐을 때 계좌전류, 얘가 100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그럼 얘는 얼마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240대 300. 그럼 얘는 얘를 3으로 나눠볼까요? 얘 3 나누면 100 되고요. 얘를 3으로 나누면 3, 8에 24, 80 된다고요. 그럼 자, 얘는 100, 얘는 80 되잖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일 전격인 동기기에서 단락비가 큰 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단락비 K다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류분의 단락전류 IS다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기 위해서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야 될 것이고요. 이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압 강화가 작다가 되겠죠. 전압 강화가 작으면 전압 변동률도 작게 되고 안정도는 향상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 더하기 J의 XA 플러스 XL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XA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입니다.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전기자 반작용이 작기 위해서는 주자속이 커야 되고 이 계자의 철심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공극이 또 커야 됩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계자 철심도 크고 공급도 크기 때문에 기기 자체가 커지게 되고 무겁게 되고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또한 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손이 증가할 것이며 효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이 많이 들어가는 기기다라고 해서 단락비가 큰 기기를 우리는 철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1번 극수가 적은 고속기다라고 되네. 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중량이 무거움으로 얘네들은 고속으로 회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극수가 많은 저속형 기기다라고 해야 된다. 1번이 잘못됐고요. 과반회력이 크고 안정도가 좋습니다. 중량이 크고 가격이 비싸겠죠. 전압 변동률이 작고 충전 용량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비돌극형 동기발전기가 한상의 단자전압 V는 280, 유도기 전력 E는 288V, 부하각이 60도로 운전 중에 있다. 이 발전기의 동기 리액턴스가 1.25일 때 이 발전기가 가질 수 있는 한상의 최대 출력의 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한상당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동기 리액턴스 XS분의 E, V, 사인 델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최대 출력의 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최대 출력의 값은 언제? 사인 델타가 1일 때죠. 그죠? 즉 이 델타라고 하는 값이 90도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Pmax가 되는 거죠. 구하라고 하는 것은 출력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 출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대로 XS는 1.2, E는 288, V는 280이죠. 언제? 사인 델타가 1일 때 얘가 최대값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67.2 곱하기 10의 3승 나옵니다. 그래서 67.2 kW다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동기 리액턴스가 5옴이고 단자전압 2000V, 유기기 전력이 3000V이다. 이 발전기의 출력이 1.8MW일 때 부하각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기기전력이 3000V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E라고 쓰고 여기가 3000V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2000V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전압이 얘가 V다 라고 보고 얘가 2000V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연히 이 사이에는 임피던스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동기 임피던스가 얘가 이제 5ohm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출력 P다 라고 하는 것은 동기 임피던스 GS분의 유기기전력 E 그리고 단자전압 VS에 사인 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상분이고요. 3상분 하게 되면 여기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이 지금 출력이 1.8MW다는 얘기예요. 1.8 곱하기 10의 6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델타 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럼 그대로 식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해보면 P는 GS는 5 되고요. 3 곱하기 여기 3000V, 2000V 곱하면 6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나요? 곱하기 사인 델타 이퀄 1.8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없애고요. 그 다음에 얘가 18, 얘도 18, 0.1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로부터 사인 델타는 넘어가면 0.5란 얘기네요. 얘가 2분의 1이란 얘기죠. 이 델타 값이 얼마일 때 2분의 1이 되나요? 델타 값이 30도일 때 2분의 1이 되겠죠. 답은 1번에 30도 되겠습니다. 3상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여자 현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전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한 진상전류에 의해 발전기 스스로가 증자작용을 일으켜서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 동기발전기에 진상전류가 흐르면 증자작용이 일어납니다. 전기자반작용에 의해서. 그럼 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기기전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자기여자 현상이다. 그럼 이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C의 반대인 L 성분을, L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리액터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다. 자기여자 방지법에는 첫 번째는 이제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채용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발전기 2대 또는 3대를 병렬로 모선에 접속한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여러 대 있으면 이 진상전류가 뭐예요? 분산이 되기 때문에 자기여자 현상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전단에 동기조산기를 접속하고 부족여자 운전한다. 우리 동기조산기 부족여자에서는 L로서 작용을 하죠. 즉 C와 L을 서로 병렬 공진해서 감쇄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송전선로의 수전단에 변압기를 접속한다. 변압기도 L이 되겠죠. 코일 성분이다. 다섯 번째, 수전단에 리액턴스를 병렬 접속한다. 블로 리액터를 설치한다. 즉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로에 진상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진상전류를 감소하는 방법이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1번 단락비가 작으면 자기여자 작용이 방지된다. 단락비가 크면 자기여자 현상이 방지가 되죠.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캐패시터 부하가 접속되어 있을 때만 발생한다. 즉 C가 연결되어 있을 때 증자작용 일어난다라는 얘기고요. 2대 이상의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면 자기여자 작용이 방지가 된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메가볼트 암페어 3kV 동기 임피던스 5ohm인 동일 전격 2대의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던 중 한쪽 계좌 전류가 증가하여 각상의 유기기전력 사이에 150V의 전압차가 발생하였다면 두 발전기 사이에 흐르는 무효 획류는 얼마인가? 무효 획류 I는 공식에 의한 거죠. EGS에 EA-EB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E 곱하기 동기 임피던스는 5옴, 그래서 5 되고요. EA-EB는 두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간의 차가 되는 거죠. 150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5A다라는 값이 나오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보시게 되면 유기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고 위상이 다를 때는 동기화 전류가 흐르며 수수전력, 동기화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파수가 다를 때에는 난조가 발생할 수 있고요. 파형이 다를 때에는 동손이 증가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동기화 전류가 언제 흐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기전력의 위상이 다를 때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에 기전력의 위상 차이가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병렬운전 중인 두 대의 동기발전기에 대응하는 기전력 상호 간에 60도의 위상차가 있을 때 두 발전기 사이의 동기화력은 단 각 발전기의 상전압은 3000V, 동기 리액턴스는 5옴이고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위상차가 발생했을 때 먼저 뭐가 발생해요? 수수전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수수전력 PS다라고 하는 것은 E GS분의 E 제곱에 사인 델타 와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동기화력은 요 수수전력을 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D 델타 DPS. 그럼 얘를 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E GS의 E 제곱에 코사인 델타가 됩니다. 단위는 와트 퍼 라디안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동기 화력을 구하여라.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 E 곱하기 자 GS 동기 임피던스 동기 리액턴스와 같죠. 그죠? RA 값이 거의 작기 때문에 5 되고요. 전압의 제곱 3000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델타 값이 60도네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됩니다. 키로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이 값이 450kW 퍼 라디안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회전수 1800rpm으로 회전하는 사극 교류발전기와 병렬운전하는 P극의 교류발전기가 900rpm으로 회전할 때 이 교류발전기의 극수는 여기에서 이 교류발전기는 동기발전기를 의미하게 되고요. 동기발전기는 동기속도로 회전을 하겠죠. 그럼 동기속도 NS는 공식에 의해서 P분의 120F입니다. 이때 병렬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주파수가 동일할 때 이 속도는 극수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수는 속도와 반비례한다. 그러면 하나는 1800rpm으로 회전을 하고 극수가 사극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다른 것은 900rpm으로 회전할 때 극수가 얼마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게 되면 회전수가 2분의 1배예요. 그렇죠? 그러면 회전수와 극수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했죠. 그럼 얘가 2분의 1배면 극수는 2배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900rpm으로 회전하는 발전기는 극수가 8극이 되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삼성 동기발전기가 540kVA의 전력을 역률 0.8의 부하에 공급하고 있다. 발전기 효율이 0.9이며 발전기 운전용 원동기 효율이 0.85일 때 원동기의 입력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동기가 이렇게 있고요. 원동기에 의해서 동기 발전기가 운전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는 원동기, 얘는 동기 발전기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발전기의 효율은 0.9이고 그 다음에 원동기의 효율은
0.85이고 출력은 540 곱하기 0률 0.85 kW가 되겠죠. 그죠? 비상전력 곱하기 0률이 유유전력이니까. 그런데 효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럼 이로부터 입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출력을 뭘로 나누면 돼요? 효율로 나누면 돼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동기의 입력이 얼마이냐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입력은 출력이 뭐예요? 얘가 출력이잖아요. 540 곱하기 0.85 얘가 출력이란 말이에요. 얘를 뭘로 나누면 된다고요? 효율로 나눠주면 된다. 0.85 곱하기 0.9 계산을 해보면 600kW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병렬로 운전하고 있는 두 대의 3당 동기발전기 사이에 동기화 전류가 교대로 주기적으로 흘러 난조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해당 문제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4가지 보면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이때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 크기와 위상이 같은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동기화 전류 및 동기 화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동기속도 주변에서 계속 진동을 하는 난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주파수가 다르게 되는 원인은 두 발전기에 연결된 원동기의 회전 속도가 다를 때 주파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주파수가 다를 경우 2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부하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의 그 부하 전류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다르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보면 저항에서는 둘 다 교차, 자화 작용을 합니다. 즉 주자속과 그 다음에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서로 교차한다라는 거죠. 자, 동기발전기에서는 L부하에서 즉 지상부하에서는 감자작용이 일어나고요. C부하에서는 증자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동기발전기는 동기전동기와 반대이죠. L부하에서는 증자작용이 일어나고 C부하에서는 감자작용이 일어나면서 서로 반대이죠.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하나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다. 동기발전기에서 L 감자, C 증자. 그럼 전동기는 그 반대로 L 증자, C 감자가 됩니다. 보게 되면 1번 전압과 전류가 동상일 때는 교차작용을 한다. 맞죠? 그죠? 저항부하일 때.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릴 때 L부하란 얘기죠. 증자작용은 뭐예요? 전동기잖아요. L일 때 증자작용 맞죠?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설 때 C일 때잖아요. C일 때 뭐예요? 감자작용 맞는 내용이죠. 전류가 전압보다 느릴 때 L이잖아요. 증자작용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암기해 놓으시면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기기의 난조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난조라고 하는 것은 동기기는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때 난조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자가 동기 속도 주변에서 진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난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자 자극면에 제동권선을 설치하거나 또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거나 그리고 조속기의 성능을 너무 예민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조속기가 너무 예민할수록 이 동기 속도 주변에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주파를 제거한다. 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제동권선 설치, 플라이휠 설치. 이 플라이휠이 뭐예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는 거죠. 전기자 저항을 크게 한다. 관계가 없습니다.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조속기의 감도를 적당히 조절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기의 제동권선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제동건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동기기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전기자 권선이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리고 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계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전기자 권선이 될 것이고, 요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코일을 우리가 감으면, 감고 여기다 이제 DC를 이제 공급을 하겠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자 권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제동권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면에 유도전동계 농연권선과 같이 권선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작은 면에 이렇게 권선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제동권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동권선. 먼저 동기 전동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0입니다. 그죠? 0. 그런데 여기에 전기자의 3상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회전자계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 제동권선을 설치하게 되면 유도전동기와 동일하게, 즉 이 회전자계에 의해서 이 권선에, 제동권선에 전압이 유기가 됐고 전류가 흐르겠죠. 그에 따른 두 개의 자속, 즉 회전자계와 그 다음에 제동권선에 의한 자계에 의해서 얘가 회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유도전동기와 동일한 그런 구조가 돼버린다 이거죠. 즉 제동권선은 이 유도전동기처럼 기동 토크를 발생합니다. 기동 토크 발생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이 동기 전동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기속도 ns로 회전을 합니다. 그럼 얘는 동기속도 ns로 회전을 한다 이거죠. 그럼 기동 토크를 발생했으니까 얘는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어떤 ns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ns로 내리기 위해서 이 제동권선에는 바로 감속할 수 있는 감속에 대한 토크를 발생하게 돼요. 그럼 얘가 동기 속도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얘가 다시 ns, 동기 속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가속할 수 있는 토크를 발생한다. 즉 감속, 가속에 대한 토크를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기 속도로 회전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난조 방지를 한다. 제동권선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난조 방지. 그 다음에 기동 토크를 발생한다. 어디에서? 동기 전동기에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동기 발전기에서 부하의 불평형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전압과 전류에 대한 파형이 일그러지겠죠. 부하 불평형 시 전압과 전류에 대한 어떤 파형을 개선을 하게 되고요. 불평형 단락 사고 시 이상전압이 발생하겠죠. 이상전압을 억제하고 동기기의 안정도를 향상 또는 개선하는 역할을 누가? 이 제동권선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1번과 3번, 4번을 보게 되면 불평형 부하 시 전압, 전류와 전압의 파형을 개선하게 되고 난조 시 안정도 향상, 즉 난조 방지를 한다라는 거고 동기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를 발생한다. 뭐가? 제동권선이. 그럼 이번의 내용에서는 회전자가 동기 속도로 회전 시 동기 속도로 회전하게 되면 이 제동권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기기의 안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동기기의 안정도를 향상,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제동권선입니다. 이 제동권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제동권선은 작은 면에 농형 유도전동기의 권선과 같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동기 전동기에서는 이 제동권선이 난조 방지, 그 다음에 기동 토크를
발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동기 발전기에서는 불평형 부하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파형을 개선을 하게 되고 또는 송전단에서 어떤 불평형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이상 전압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동기기의 안정도를 향상하는 데 이 제동건선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동건선에 대한 어떤 기능,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자면 동기기의 안정도를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제동건선 3번이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동기속도로 운전하기 위한 기동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계좌건선의 전원이 인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전동기의 기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기동법에는 자기기동법, 그리고 기동전동기법, 그리고 저주파 기동법 크게 3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주파수에 의한 제어, 이게 뭐예요? 저주파 기동법이 되겠죠. 원동기에 의한 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기동력을 주는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제동건선에 의한 기동법이 자기 기동법을 의미합니다. 4번째, 전압 증가에 의한 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은 우리가 V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로축에는 계좌전류 IF,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전기자전류 IA가 됩니다. 이 부하의 출력이 일정할 때, 즉 P값이 일정할 때 전기자전류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기자전류가 가장 작을 때 여기가 이제 역류 코사인 세타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역률이 1일 때의 좌측, 즉 계좌전류가 작을 때를 우리는 부족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부족여자에서는 전기자에는 지상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전압보다 위상이 느린 전류가 되겠다. 그래서 L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되고요. 자, 역률이 1일 때보다 많은 계좌전류, 얘를 우리는 과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전기자에는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고 C와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1번, 역률이 1에서는 전기자 전류는 최소가 된다. 그죠?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됩니다. 2번째, 전기자 전류가 일정할 때 부하와 계좌 전류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다. 이 위상 특성 곡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P, 출력이 일정할 때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번째, 계좌 전류가 증가하여 동기자의 과여자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전기자에는 진상전류, 즉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 전류가 흐릅니다. 4번째, 계좌 전류가 감소하여 동기전동기가 부족여자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전기자 전류는 지상전류, 즉 전압보다 위상이 느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역률로 동작하고 있는 동기전동기가 일정 출력을 발생하고 있다. 이때 계좌 자속을 증가시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동기전동기의 V곡선 또는 위상특성 곡선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계좌전류 IF다라고 보고요. 여기는 전기자전류 IA다라고 했을 때 출력이 일정하면 이 계좌전류를 변화시키면 전기자전류가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P값이 일정할 때 이때 전기자전류가 가장 작은 이 순간은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인 구간이 되고요. 이 구간에서 계좌전류를 줄여주면 이 부분을 우리는 부족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여자라고 하면 전기자전류에는 지상전류, 즉 전압보다 위상이 느린 전류가 흐름으로써 얘는 L부와 같이 동작을 하게 되고요. IF를 증가시키면 이 구간을 우리는 과여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전기자에는 앞선 역률에, 즉 진상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부하는 C와 같이 동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1번, 계좌 자속 제어를 통해 역률 제어가 가능하다. 그쵸? 계좌 자속을 통해서 역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전동기는 유도성 부하 동작에서 용량성 부하 동작으로 바뀐다. 뭐요? 계좌 자속을 증가함에 따라, 그죠? 계좌 자속을 증가함에 따라 지상에서 진상으로 바뀌죠. 그죠?
유도성에서 용량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동기전동기의 V 특성을 설명한다. 그렇죠? V 곡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일정한 부하각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부하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회로로 그려보면 전동기는 이렇게 Y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코일 간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역기전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전압 V가 있을 거예요. 이 공급하는 전압과 이 역기전력 간의 위상차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부하각 또는 뭐 상차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계좌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델타 부하각은 감소하게 됩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계좌전류가 증가하면 부하각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역률 0.6의 부하 300kW에 100kW를 소비하는 동기전동기를 병렬로 접속하여 합성 부하 역률 지상 0.8로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전동기의 진상 무효전력은 먼저 여기서 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 이 부하는 지금 300kW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0.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전동기는 지금 유효전력이 100kW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무효분이 있겠죠. 그죠? 무효분. 그럼 얘네들을 더해서 역률을 어떻게? 코사인 세타를 0.8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얘가 얼마여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분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하를 한번 볼게요. 부하에서 유효 전력은 지금 3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 전력은 공식 P 탄젠트 세타에 의해서 300 곱하기 역률이 0.6이니까 0.6분의 0.8 하시게 되면 얘가 400kB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동기에서는 유효 전력이 지금 100kW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 전력은 몰라요. 그쵸? 몰라요. 그럼 얘 값을 얼마로 했을 때 역률이 0.8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로부터 합성 유효 전력은 지금 얘와 얘를 더한 거죠. 400kW. 그쵸? 그럼 무효 전력은 지금 400 플러스 요거 모르는 거 x값이라고 쓸까요? 이렇게가 된다. kilo v AR. 그쵸? 그런데 합성 역률이 0.8일 때 요 x값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성 역률이 0.8일 때 무효 전력은 우리 PR은 이런 공식 있잖아요. P 탄젠트 세타. 무효 전력은 자, 유효 전력은 400이에요. 역률이 0.8이면 0.8분의 0.6 하시면 얘가 300kVAR 이렇게 돼야 돼요. 즉 유효 전력이 400일 때 무효 전력이 300이면 역률이 0.8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야 된다는 얘기예요? 300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x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00 되는 거잖아요. kilo AR.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는 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진상이겠죠. 즉 진상 100kVA의 무효 전력이면 얘가 역률이 0.8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